건강 백세 비법 생식. 네, 이번엔 생식입니다. 생식. 글자 그대로 생으로 날 것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채소 말고 육류 같은 경우도 생으로 먹으면 생식인지 차윤호 교수님. 이제 식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가열 처리한 식품들은 다 생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뭐 육회랄지 또는 뭐 회랄지 생선회랄지 또는 일반 채소 쌈 같은 경우들을 모두 다 생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생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곡류나 채소 같은 것들을 날로 먹을 때에만 일반적으로 생식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생식이라고 그러면은 손 안 대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를 이제 먹으니까 자연과 가까우니까 건강에 좋겠다. 그래서 생식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식이요법에 비해서 생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장수하는 데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의견 일치를 보는 게 뭐냐면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리 섭취 제한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소식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밥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밥 대신에 만약 생식을 먹는다. 그러면 날로 먹는 음식은 익혀서 먹는 화식에 비해 가지고 영양소 흡수가 덜 돼요. 동물한테 실험을 해봐도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익힌 음식을 주게 되면 비만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으로 주게 되면은 체중이 다시 또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쥐한테 실험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막 음식을 사료를 많이 먹여가지고 지방간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을 주게 되면요 지방간 수치가 좋아져요. 그런 면에서 소식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생식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사실은 생식 가지고 실험해서 논문 발표도 많이 했었고요. 생식 만드는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중량의 대표적 그 백세, 장수에 비교하면 사실 생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뭐 생활습관병이 있어서 뭐 흔히 성인병이 있어서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생식을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칼로리도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생식을 꼭 하실 때 하셔야 되는 게 많이 씹으셔야 됩니다. 많이 씹으셔서 생식의 단점일 수 있는 식이섬유가 흡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씹어 드시게 되면은 100세 시대 장수하는 데 있어서 요긴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식물에는 파이토 뉴트리언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물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식물들이 뭐 곤충이라든지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른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부여해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생리 활성 물질을 그야말로 그대로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생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황금알에서 보여드렸어요. 그 생감자하고 익힌 감자를 서로 비교하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감자 속에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생생하게 작용을 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소 속에는 이렇게 생생한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효소들은 이제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라서 40도씨 이상만 되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왜 소화가 잘 안 되면 물을 깎아 먹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 무 속에 바로 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대단히 풍부하기 때문에 녹말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익혀버리면 그 작용을 못 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생식을 할 때 이런 생리활성 물질이나 여러 가지 효소들을 생생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하루에 한 끼는 꼭 생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진짜요? 이제 그냥 이렇게 날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환자를 이렇게 쭉 진료하다 보면 이제 점심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굶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생각한 게 생식을 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급속 냉동시켜서 이렇게 이제 가루로 만든 거를 두유에 타서 이제 한 잔씩 저희 꼭 회사 제품 거 점심으로. 쓰셨었나요? 그거는 네. 그런데 현대
일들이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생식으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중에 한 끼나 두 끼 이렇게 부분 생식을 한다면 우리가 섭취할 수 없는 네. 그런 영양소를 우리 몸에 섭취시키는 그런 좋은 건강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아니, 오늘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특이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네. 일단 미모가 출중한 여의사들은 가령 가정의학과는 서랍 옆에다가 들깨를 놓고 먹는구나. 또 미모가 출중한 신경정신과는 귀리를 갖다가 날로 먹는구나. 오늘 알았어요. 오늘의 가장 큰 발견이십니다. 네,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생식. 그러니까 집에서 될 수 있으면 만들어 먹는 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생식이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생식이 있죠. 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생식은 흔히 식품 만들 때 동결건조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곡류나 채소류나 버섯류를 가지고 동결건조를 하는 큰 통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영하 한 40도, 50도 정도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내 수분이 95% 정도가 빠져서 5%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걸 부셔가지고 이렇게 팩에다가 20 내지 40g 정도를 유통시키는 게 이제 산업용 제품으로 되는 이제 생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에 익히지 않은 쿠키드 풋이라고 하는 불에 되지 않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 개념을 그렇게 구별을 하시고 드시는 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자연 상태 그대로 뭐 수분을 빼고 안 빼고 생식으로 먹어야만 되는 채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생식으로 먹었을 때 채소든 뭐든 더 몸에 좋은 거. 예. 그래서 서시원 씨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 100만인이 사랑하는 객관식 문제 사지선다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보기 가운데 생식으로 먹기에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생식으로 먹기에 적당한 것은 솔잎, 은행, 고사리, 콩. 자, 한 분 한 분씩 얘기 들어볼까요? 조영기 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히 날로 먹고 싶은 건 없는데 굳이 그렇다면 솔잎이 그래도 좀 편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솔잎은. 다른 3가지보다는요? 네, 딴 예. 네, 이혜정. 저는 솔잎을요. 역시 솔잎.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꽃가루 피기 전, 송화가루 피기 전에 네. 속에 나오는 걸 뜯어서 저걸로 이제 식초도 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발효액을 해요. 근데 그때 솔잎을 따서 말려서 싹 가르면 한 숟가락 탁 털어넣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솔잎은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예. 저도 1번 솔잎 같은데 네. 저희 등산을 오래 했는데 예. 산에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물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솔잎을 뜯어서 씹으면서 가요. 네. 거기 수분이 나와요? 봄철에 나오는 솔잎을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그 안에 수분이 있어요. 네. 거의 패턴이 어몽길이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짧은 산행이 아니라 하루 이상 되는 산행을 할 때 예. 그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솔잎. 예. 네.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1번으로 답이 좁혀지고 있는데, 자, 배한호 교수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솔잎. 뭐 사실 60개의 소가 있다 그러면 이 생식계에는 솔잎이 있죠. 이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솔잎도 약으로 쓰고 음식으로 쓰고 소나무 가지도 송지라 그래서 약으로 쓰고요. 소나무 마디는 또 송절이라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관절염에 많이 썼습니다. 또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것은 또 백복령이라 그래서 또 약으로 쓰고 소나무 뿌리에 또 붙어있는 백복씨는 청소년들 머리 또 좋아지는 목적으로도 쓰죠. 특히 이 중에서 이 솔잎은 그야말로 신선의 묘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생식하게 되면 굉장히 다용을 했었는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풍습이라 그래서 찬 기운, 바람 기운, 왜 출산하시고 난 뒤에 무릎이 시리다 네네네네, 뭔가 찬바람이 바람 들었다.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생식으로 먹기에 굉장히 좋고요. 오장육부도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나게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지금 위험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날씨 따뜻해지고 있는데 올봄에 산에서 아주 소나무들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게 이제 그 뭐 입산 금지라든지 또 한 가지가 이제 방제 작업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그 화학물질을 살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이제 방제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 주의해. 허가가 난 곳에서 이렇게 하시거나 또 시중에 판매를 한 이렇게 네. 허가받은 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먹는 방식이 솔잎만 녹즙기로 갈아 먹게 되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드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잎을 갈 때 이제 콩가루를 조금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콩 자체를 좀 삶은 콩을 조금 넣어 주셔가지고 같이 드시게 되면 좀 고소하게 솔잎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걸 갈아서 먹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스님들하고 산속에서 네. 그 생식을 할 때 솔잎을 스님들이 드시기 때문에 제가 따라서 먹어봤거든요. 이게 좀 처음에는 어떻게 이 정도를 먹나 그랬는데 나중에 몇 번을 해보니까 먹을만 해요. 서현원 교수님, 그렇다면 다른 저 세 가지 보기는 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네. 언제나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요. 두 번째는 참 오래 살고 싶으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몇 가지 독성 물질들이 있지만 실제로 식품적으로는 굉장히 효능이 좋은 식품들이거든요. 은행의 경우에서는요, 구조가 이렇죠. 과육이 있고 씨가 있지 않습니까? 과육 안 드십니다, 잘. 이게 온나무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비슷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알레르기가 오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씨를 먹는데요. 씨는요, 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우면 굽는 과정 중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는 뭐 우리가 발암 물질이 있다라고 워낙 알려져 있고, 뭐 소가 고사리를 뜯어 먹으면은 이제 그 유샘 쪽에 뭐 바람이 생긴다. 그런데 이게요, 가열을 하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사리를 그냥 먹자고 언니랑 꼭 살짝 데쳐 먹잖아요. 그럼 이게 안전해집니다, 다시. 그 다음에 콩의 경우에서는 날콩 먹으면 트립신 억제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트립신이 소화효소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그게 억제가 되니까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 그냥 쫙 하고 설사로 나가는 거죠. 모두 다 열을 가하면 모두 다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선조들이. 뭘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나 이제. 저는 왜 그러는 거야? 왜 불만이야? 근데 이제 저는 그 의문을 갖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제 가까운 친구 중에도 한 40 중반 됐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제 뭐에 빠졌는지 이 옷을 양복에서 개량 한복으로 바꿔 입더라고요. 여기 말수가 적어지면서 만났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쭉 빠졌어요, 살이. 예. 그러면서 나한테 그 생식을 권유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 많이 살 빠져서 날씬해졌다라고는 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끼리는, 야, 저는 좀 많이 늙은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 얼굴에 탄력을 잃은 듯 하면서 그렇죠. 주름이 많아지더라고. 마르긴 말랐으나. 네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잘못했다가는 채소하고 이것만 먹었다가 곡물만 먹어서 생식했다가는 이 빈혈 올 수도 있고 그래도 고기는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뭐 생식을 하자라고 하는 게 그 뭐 365일 세 끼를 다 생식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하시거나, 그 이은하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루 3끼 중에서 뭐 한두 끼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조인기 교수님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이제 비타민 그 12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또 청국장에 어느 정도 이 비타민 12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맛하고 청국장.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보통 우리가 고기보다는 못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무튼 뭐 생식을 하실 때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청국장을 좀 드시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보조적인 게 있고요. 아니 고기를 등심을 먹고 마지막에 청국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생식이 시중에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간편하게 집에서 만들어 볼 수는 없나요? 이제 생식을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생식을 드실 때는 이를테면 편식 한 가지만 갖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섞어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곡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현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차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수, 네 번째가 이제 흑미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곡류를 종류별로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또 이제 담그물에도 잘 씻으신 다음에 햇빛에다가 한 2, 3일 정도 말렸다가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곡류가 준비가 됐으면 그 녹황색 채소인 뭐 부추, 또 이제 담색 채소인 뭐 양파, 그리고 이제 붉은 채소인 뭐 당근, 그리고 좀 부족할 수 있는 해조류인 김,
그리고 또 이제 버섯류 최근에 또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을 또 잘 씻어서 말렸다가 아니면 식품 건조기에 두셨다가 이렇게 같이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한 250mg짜리 밀폐 용기에 이 가루를 한 30에서 40g 정도 넣고 물을 한 200ml 정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시게 되면은 이 생식을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예. 만약에 이게 물로 타서 먹는 게 이 채소류가 익지 않게 되면 채소 특유의 비린내가 나니까 싫은 분들은 약간 두유를 좀 섞어 드신다거나 우유랑 좀 같이 이렇게 조금 드시게 되면 좀 이제 생식의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새싹 열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이 새싹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거냐면은 채소들이 자라면 바디가 단단해집니다. 성인들처럼. 근데 새싹일 때는 이 바디가 약하니까 화학 물질로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피토케미칼의 조성이나 성분 함량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새싹보리는 그 안에 그 알코올 분해 효소와 비슷한 해독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콩나물 뿌리에 보면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어서 우리가 숙취에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새싹보리가 이제 숙취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신선초를 드실 경우에는 빈혈이나 고혈압을 또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케일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단백질 공급을 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뭐 생식으로 먹고 뭐 이러면은 거기에 뭐 붙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생충 이런 건 뭐 문제 안 되나요? 예. 손재영 교수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기도 해봤거든요. 그 돼지 회충 같은 거를 알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람한테 먹어보게 한 거죠. 근데 그런 걸로는 감염이 안 돼 그냥 바로 빠져나와요. 문제는 이제 사람이 만약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분변을 우리가 퇴비로 썼다.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쓰지도 않고요, 우선. 근데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체변 검사도 하고 학교에서 네.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 좀 있었는데 이제는 기록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체변 검사도 하고 학교에서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 좀 있었는데 이제는 기록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지상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뱀, 개구리 이런 거 먹으러 가자. 그런 거만 말로 안 되시면 됩니다. 예.